서울시 센터 지원 사업 개별 자립생활 멘토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정인이라고요. 지금 자립생활센터판에서 중년 상담가 하면서 또 공공일자리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는 지역은 강서구에 있고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개별 자립생활 멘토링 관련하여 멘토의 역할을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나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자립생활 할 때 굉장히 못 멘토링을 저도 받으면서 저도 멘토가 있었고 그 멘토한테 받으면서 자립생활 하는데 많은 용기를 받았고 그러면서 자립생활에 적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또 다른 멘토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그 경험담을. 멘토링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뀐 것처럼 제가 맡고 있는 멘티분들도 그 멘티분들이 앓고 있는 고민을 이게 서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점점 밝아지고 변화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때 보람을 좀 느껴요. 개별 자립생활 멘토링을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야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 돌아보면 저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거리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는 그 어떤 그 해결책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 저희 같은 멘토라고 해야 되나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시설 연계사업 탈시설 자립생활 멘토링.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료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거주시설 연계 사업에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거주시설 이용자분들을 만나보니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체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그분이 약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또 두 번째 만나면서부터는 훨씬 편해 보이셨고, 또 경계하는 눈빛도 아닌 정말로 편안한 눈빛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반응도 잘 해주셨어요. 거주시설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다른 외부 프로그램들과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 사기를 할 경우 직접 매장에 가셔서 매장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 그리고 또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다양한 경험 또 그 다음에 또 직원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소통을 하는데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게 어려워서 사실 노트북 하나로 인터넷 쇼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공감이나 소통에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하면서도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거주시설 이용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시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만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분들이 거주시설을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안 나온다고 하셨다가 결국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도 기회가 되면 두려움보다는 행복함이 더 많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지역사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꼭 지역사회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희망이 작은 희망입니다. 네. 서울시 센터 지원 사업 보도환경 개선 모니터링. 보도 환경 모니터링 개선 사업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하시한 분이 무섭게 제가 하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분이 커요. 전동 휠체어 이용자로서 보도 환경 모니터링 개선 사업에 참여 전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보도 환경을 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 후 길을 가요. 보도 환경 모니터링 개선 사업에 참여 후 실제로 조사한 지역 중 실제로 개선된 곳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두 개를 하고 공공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기재사항을 국무신문고에 올리면 각 지자체에서 확인 후 기재를 하는데 제가 하기 전부터 해왔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한 것도 바뀌었다고요. 길을 가다 바뀐 거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보도 환경 모니터링 개선 사업의 참여자로서 이 사업을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장애인들이 귀찮아요. 기저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구청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복잡하고 한번 말해서는 기준이 잘 되지 않아요. 23년 보도 환경 모니터링 개선 사업 참여자로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환경 프로를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가는 환경보도에 점자 블록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신호등에 소리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보도환경 개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센터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성북동에서 살고 있는 송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었을까요? 응급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에 근무했던 자립생활센터에서부터 서비스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요. 신청을 망설이다가 제가 재작년에 집에서 혼자 더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겪고 또 그것을 겪고 그 다음에 119를 과정 속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힘들고 또 힘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꼭 빨리 신청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감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안정감은 확실히 많이 늘었죠. 무엇보다 한번 버튼만 누르면 일단은 출동을 해주니까요. 별다른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안정감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응급안전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세요?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그런 버튼이 따로 존재해서 일단 누를 수 있다는 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물건을 들고 가기가 힘들어서
핸드폰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에서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핸드폰도 또 없고 또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음성인식이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눌러 빨리 올 수 있는, 그리고 직접 그렇게 신고해서 불러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질문하고 또 제가 당장 아픈데 이걸 꼭 대답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알아서 좀 했으면 알아서 좀 그 추적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좋다고 해요. 혹시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개선하고 싶은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장비 버전에 따른 기능이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고, 제가 사용하는 것 버전은 특히 네네.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커서 자리도 좀 많이 차지하고 그런 면이 좀 불편하고요. 좀 더 작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하다못해 그 영상, 그 사고 당시 영상이 전송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기계로 존재하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전 납득이 안 되고, CCTV처럼 위에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작고 기능이 좀 더 좋아진 그런 제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기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한 2번 정도 갑자기 인식이 안 돼서 이제 담당자분께서 저희 집에서 체크를 2번이나 했을 정도로 그 네트워크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력에 비해서 이쪽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받쳐주는 그 시스템이 아직 많이 올드한 것이 아닌가. 빨리 좀 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개선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장비 사이즈는 이제 게이트웨이 그 패드가 들어가는 그 장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좀 더 작아서 이제 천장에 매달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이즈를 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뭐 이상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사생활 침해가 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하고 저도 되게 망설였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촬영이 된다고 하는데 뭔가 시시콜콜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되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제 자신도 하고 있어서 망설였는데,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위급 상황에서 내가 눌렀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무료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위급 상황이라는 인지가 내가 굳이 누르거나 누르지 않아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설치하셔서 모두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CCTV처럼 찍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래프 푸시로 선생님 활동을 감지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응급 상황일 때만 그 선생님 버튼을 눌렀을 때만 장비가 이제 사진 무슨 상황인지 보기 위해 찍히는 겁니다. 네,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네. 영상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센터 지원 사업 파워사커자조 모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 산홍항입니다. 파워사커를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나요? 너무 전임대였는데 축구 좀 같이 해보려고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파워사커를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한 1년 6개월. 파워사커의 매력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꿈은 디자인을 죽고 하는 보다 장인들 죽고 할 수 있다입니다. 파워사커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장비가 안 좋게요. 내년에 좀 장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있으신가요? 내년에 좀 팀님이 좀 많이 좀 좋겠습니다. 파워사커에 대해 모르거나 참여하지 않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는 꿈이 있고요. 한번 적용해보세요.
일하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그게 뭐가 즐거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 직장인 중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노동을 한다면 제 삶의 행복의 정도가 조금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노동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보장돼야 저희 중증장애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서 사람들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을 취업할 수 있을 만큼은 직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요. 신체 조건에 맞는 근무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 고용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가 하기 어려운 일을 근로인이 옆에서 직접 도와줍니다.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은 직접 가지고 서류 접수도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러한 분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기능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지만 능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